이번에는 고주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기반 장비들 중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에너지 전달 방식인데요. 앞서 제가 에너지 전달 장비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피부 진피층을 42도 이상으로 가열을 시켜서 콜라겐을 합성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인체에 두 개의 전극판을 대서 그 전극판 사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해서 조직의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를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전극을 대는 방식에 따라 단극성, 양극성, 다극성 여러 가지로 고주파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극성 같은 경우는 큰 배전판을 등에다 대고 두 번째 전극을 얼굴에다 댑니다. 그럼 이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서 피부의 전층에 고르게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써마지, 써니, 올리지와 같은 장비들이 해당이 되게 되죠. 이 장비들은 피부 전층을 다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피부에 들어가는 전류의 깊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전달해줘서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골고루 콜라겐이 합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죠. 고주파의 치료를 하고 나면 이런 단극성 고주파의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난다기보다는 치료 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콜라겐이 완전히 합성이 되고 그리고 콜라겐이 재배열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효과를 다음번에는 1년 정도 뒤에 다시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쫀득하게 올라붙은 피부가 다시 얇고 흘러내릴 때쯤 두 번째 치료를 다시 한번 받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정말 내가 욕심이 나서 선생님 전 더 올려붙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6개월 있다 저한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이런 단극성 고주파 같은 경우는 깊이는 조절할 수 없지만 전층을 달라붙게 만드는 타이트닝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극성 고주파를 했다고 갑자기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입력주름이 없어지거나 턱 밑 살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피부가 얇고 흘러내렸던 게 딱 달라붙는 느낌? 그래서 리프팅보다는 타이트닝이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결이 쫀득하게 달라붙으면서 흐물흐물하게 늘어지고 잔주름이 졌던 피부들이 마치 다리미로 다려주는 것처럼 팽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큰 풍선을 한번 불고 난 다음에 풍선에서 바람을 빼고 나면 그 풍선이 작은 풍선으로 쪼그라들지 않고 풍선의 표면이 흐물흐물하게 늘어지게 되는데 이런 늘어진 표면을 고주파, 단극성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 다려지면서 다시 쪼그라들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양극성 고주파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 얼굴 표면에 두 개의 전극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극 사이의 살을 석전을 해서 빨아당기는 방식으로 전극 사이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깊은 층에 전류가 흐르도록 살을 많이 빨아당기게 되면 피하지방층이 파괴가 되면서 얼굴에 처진 볼살이나 턱 밑살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얕게 조금만 석션해서 빨아당기게 되면 전류가 피부 표면으로 흐르게 되면서 피부 결이 좋아지고 피부가 판판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잇모드나 피아모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양극성 고주파 같은 경우는 깊은 층, 얕은 층, 내가 층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성 고주파는 주로 이런 처져 있는 살들이 많은 부분에 약간 얼굴을 조각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그럼 단극성은 깊이도 조절할 수 없고 강도만 조절할 수 있고 양극성은 깊이랑 강도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럼 양극성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두 개가 좀 역할이 다릅니다. 물론 둘 다 받으면 전 너무 좋지만 하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환자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달라는 미션을 받고서 찰흙 점토와 그리고 철제로 된 골조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극성 고주파는 이 골조에다가 찰흙을 단단하게 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극성 고주파로 얼굴을 살을 단단하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얼굴을 세밀하게 조각하는 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극성 고주파의 역할입니다. 끌 가지고 얼굴을 조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끌로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세밀하게 만들어놨어도 살이 얼굴에 단단하게 붙어있지 않으면 조각하는 것이 금방 또 흘러내려서 처져버립니다. 따라서 단극성과 양극성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피부가 근막에 단단하게 고정하게 해주는 단극성이 일단 1번 그리고 고정을 해서 올라붙었는데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때 양극성을 추가로 하는 것을 선택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같은 분들, 아주 젊은 분들, 피부가 단단하고 이미 치밀한데 선생님 저는 얼굴에 볼살이 너무 많아서 이 볼살 좀 빼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바로 양극성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 있죠.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는 없었는데 피부가 흘러내리면서 생긴 팔자주름, 입력주름을 해결해주세요. 양극성 고주파로 아무리 이걸 당겨서 없애놔도 금방 흘러내립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단극성 고주파로 먼저 피부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게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주름은 양극성으로 다듬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극성 고주파 같은 경우는 피부의 다수의 전극이 닿게 되는데 이 전극들이 양극간극은 딱히 배분을 하지 않고 서로 바뀌면서 교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양극성 고주파는 굉장히 얕은 층과 깊은 층까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깊은 층은 양극성보다 다극성이 조금 더 깊게 흐를 수가 있고 단극성보다는 다극성이 조금 더 얕은 층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극성 장비들의 장점은요. 굉장히 얕은 층까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축 효과가 좀 뛰어납니다. 아까 단극성 장비들이 효과를 보기까지 콜라겐이 재배열될 때까지 1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라면은 다극성 장비는 피부에 굉장히 얕은 층을 싹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부가 타이트닝해서 정말 당장 right now 피부가 확 당겨지고 올려붙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단 강한 전류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극성 장비들의 효과의 지속 기간은 좀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 당장 다음 주 결혼이에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하는 분들한테는 다극성이 정말 좋은 장비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고주파 장비들 중에서 단극성과 양극성, 다극성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각 장비들 다 전부 다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들 사용하는 장비들이에요. 각자 효과와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만큼 내 얼굴을 보면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상기해 보시고 어떤 것이 잘 어울릴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진료실을 찾아봐 주시면 제가 함께 얼굴을 당겨보고 만져보면서 장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진료실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